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금남로로 가는 전환기 씨, 내가 그구냐? 내일입니다. 광주에서 전환기 씨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이미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걸 극우 집회로 규정을 짓고 광장을 열지 않겠다고 했었죠. 어제 경찰 추산 대략 한 4천 명이 모인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전환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까지, 전라도 도민들까지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인은 5천 명보다 반대하는 5만 명이 10배가 많고, 그날 광화문에도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었으니까 합치면 찬성하는 쪽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15배 이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시키고 다시 직무 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열망은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모두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자.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자.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금 윤석열 지킨다. 어제 저희 채널A에서 코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경찰 추산 4천 명, 대략 2~3시간 정도 출범식을 열었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전환기 씨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수의 심장인 동대구에서 새를 과시한 이 전환기 씨라면 이번에는 야당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로 가겠다. 일단 내일 예고된 집회의 그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기 씨가 주도하는 이 집회 10,000명을 신고했고 10,000명 더 올 거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전환기 씨인데 이거 불과 200m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집회. 여기도 일단 신고는 500명 했는데 목표 인원 2만 명 잡고 뭔가 글쎄요. 오늘 일부 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금남로 광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전환기 씨가 뭐라 그랬냐면 우린 광주 가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내 목소리 내겠다. 광주 시민들과 전라도 도민들까지 모두 동참할 하나가 된다면 대통령 지지율 과반 훌쩍 넘어서 60% 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이 집회를 여는 금남로가 예전 전남도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 바로 이 금남로가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었던 곳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금남로 이 옛날 전남도청 앞은 5.18 민주광장으로 조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집회를 열 수가 있고 그렇죠. 다른 지역은 그냥 신고만 하면 집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것도 참 한국 현대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광주에서 열린 집회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된 집회가 열렸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반대, 윤 대통령 지지 이 집회가 지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과연 이거를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내일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예. 아마 내일 집회에는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바로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반민주적이고 이런 집회가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아마 내일 저는 큰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만큼 광주 시민의 어떤 성숙한 민주적 의식이 있고 내일 또 집회를 하는 분들도 이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도 지난번 집회를 쭉 살펴보면 다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자신의 입장을 광장이라는 곳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아주 민주주의의 가장 저는 모범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불상사 없게 하기 위해 경찰도 지금 만반의 준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 장면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도 이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혹은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허투루 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출범식이 열린 저 국민변호인단 조금 전 기준으로 17만 명이 넘었고 실제로 앞으로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집회를 열겠다. 물론 여론전이 얼마나 그 헌법재판소나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여론을 이끌고 대통령 지지를 결집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장외 여론전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세를 모으는 데는 성공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숫자가 지금은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막바지로 가고 있고 또 보수 중에서는 또 결집을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저는 인원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회에서 또는 이 모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탄핵 국면이 막바지로 가고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보다 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양 진영이 서로 간에 결집을 하는 그런 양상은 점점 더 두드러질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의 민심일 텐데 이 국민의 중도에 계신 국민들의 민심은 결국 양 진영이 하는 메시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변호인단 이런 모임이나 집회에서 여러 메시지들이 나오겠지만 예.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는 선을 넘는 비판이나 비난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이 보시기에 역풍으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또 반작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집회 별개로 매주 목요일 집회도 하겠고 이제 서울에서도 3.1절 집회를 한다니까 여러 가지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극우냐? 왜 극우로 낙인 찍냐? 전환기 씨는 매일매일 이렇게 거칠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집회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추천해서 꽤 논란이었습니다. 광주를 어디라고 오냐?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인지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극우 강사 전환길은 광주에서 민주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모욕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광기 어린 극우의 준동은 마치 히틀러 나치의 태동을 보는 듯합니다. 극우 강사 혹은 광주가 어디라고 오냐? 제가 오랜만에 뉴스탑10 출연하셨습니다. 특별 손님 주진 의원 모셨는데요. 주 의원님. 네. 광주 어디라고 오냐?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그 전환기 씨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예. 이분이 평범한 또 강사였고 또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위주로 진행됐던 그 비상계엄 이전의 상황, 예. 또 특히 특검이나 탄핵이 너무 무한 반복됐던 상황에 대한 비판도 예. 있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지금 계속 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극우라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예. 매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특히 이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예. 이 민주화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인 어떤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어떤 민주화 의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숙한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네. 이 집회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상사가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을 상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집회 장소로 추천해서 모욕을 한다든지 박균택 이렇게 의원이요? 예,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저 집회에 이미 부산과 대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각각 다 다를 텐데 예. 그것을 싸잡아서 극우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광주에 있는 정치인들도 어떤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좀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현정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전환기 씨 주도하는 집회에 꽤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지지 세력이 있다. 근데 보니까 아예 다음 달 1일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 아마 민주당도 긴장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열린 집회를 보면 광화문 앞에서 열렸던 탄핵 찬성 집회와 대구에서 열렸던 집회의 어떤 모인 인파를 보면 예.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되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론 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예.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세대결에서 일단 기가 좀 꺾인다고 할까요? 아하.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가 돼 있고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할 일 다 했다. 결과 지켜보자. 라는 좀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이 보수파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실제로 어떤 결집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진보 진영은 특히 조직화된 대중들이 많습니다. 예.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직화된 대중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런 조직화된 대중 집단들이 이제 결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렇게 세대결에서 밀리면 예. 여론 자체가 밀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소집해라, 참석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이런 탄핵에 대한 이제 찬성 집회도 꽤 많이 모일 겁니다. 예. 특히 거기는 아마 이제 조직화된 민노총이나 전교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참석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나눠질 텐데 글쎄요. 물론 뭐 이 세이브 코리아나 이쪽 지금 집회도 뭐 조직 동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자발적인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이 많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외의 어떤 저는 뭐 양쪽 다 모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서로 주장할 것 주장하고 그럼요. 서로에 대한 충돌 없이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알려지기로는 아까 새로운 내용 자막으로도 잠깐 지나갔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김영록 전남지사도 내일 광주 집회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 그 내용도 있었어요. 박성미 소장님.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맞불 집회에서 참석할 수 있죠. 지자체장들이나 시장들. 근데 전환기 씨가 뭔가 정치적으로 몸값을 키워진 게 존재감을 키운 게 바로 민주당이 구글에 신고한 다음부터 혹은 광주 오지 말람부터 더 키워지는데 너무 세대결로 가면 굳이 야당에게 좋은 건 없지 않냐. 어떤 비판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몇 명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는 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는 대통령이 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전혀 일말의 반성도 없이 헌법 재판관들을 공격한다던가 예. 사사건건 절차에 시비를 걸면서 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집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계엄군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항쟁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집회가 열리고 대통령의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광주시장이라던가 전남지사 이런 분들은 역사적인 어떤 책임의식과 정치인으로서 이것만큼은 좀 본인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서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내어줄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예.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승리한 역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단순한 어떤 세대결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를 걸고 헌법의 가치를 걸고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뭐가 문제고 표현의 자유, 내가 광주 가서 광주 시민 누군가도 분명히 탄핵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많을 텐데 그걸 왜 반대하냐는 게 전환기 씨 얘기거든요. 어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전환기 씨와 석동현 변호사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시키겠다고 현재 모든 것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히틀러 나치당이 했던 전체주의로 독재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 현실을 깨닫는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도 청년이었고 대독한 석동현 변호사 대독한 그리고 국민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15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청년이다. 그리고 청년을 가르치는 뭐 청년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전환기 씨 얘기, 그 청년 얘기를요. 주진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전환기 씨 혹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저희는 전환기 씨 관련해서 저희가 그 법률 의견서를 한번 제출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전환기 씨 관련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아하. 그걸 가지고 막 고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친야 단체가 사실상 시민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는 그냥 그 형식적인 시민 단체입니다. 예. 늘 민주당 성향의 고발만 남발해 오던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저렇게 지금 집회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그런 자유로운 의사를 그냥 발표하는 것뿐이잖아요. 예. 거기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과도한 댓글도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댓글이 만약에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그 테러 위협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면 되는 문제지 발언한 사람 자체를 내란을 선동했다라고 해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입틀막 정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 네. 고발 부분에 대해 법률 조력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예. 그 이런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늘 감싸는 입장이 민노총 같은 경우에 뭐 간첩죄로 실제적으로 그 민노총 간부가 처벌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또 민노총의 불법 시위 같은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사건을 조사 없이 종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제출했던 거고요. 예.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청년들이 참여해서 예.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그동안 무슨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 예. 지금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미래나 청년 세대에게 빚을 지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댓글 하나 달았다라고 해서 고발도 또 남발한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함께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씨, 청년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변호인단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쭉 보셨다시피 내일 광주 집회도 예고가 돼 있고 탄핵 심판이 이제 종반으로 흐를수록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점점 일단 커지는 것 같습니다.